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혹은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좀 영상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인 전환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방법이 있고 또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이제 영상을 제작할 거고, 오늘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무사님, 많은 분들이 이제 질의를 주시잖아요.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이제 이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들 고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유세도 강화를 하고, 예.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를 하는 등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예. 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네. 법인으로 이전을 해서 예. 좀 절세를 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세금이다라는 거죠. 네.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부터는 중과세. 중과 그렇죠. 네. 대상이 되는 거고, 네. 보유세는 네. 종부세 같은 경우는 또 2주택,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그렇죠. 적용받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양도세도 양도세인데, 특히 이제 법인화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된 이유는 사실은 보유세 문제가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한 해 한 해 계속 보유세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세율뿐만 네. 아니라 공시지가도 많이 현실화를 네. 시킨다고 해서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발표 예정인 공시 가격도 많이 상승을 엄청 올랐잖아요. 네. 특히 강남 3구 이쪽은 네.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방세법 관련해서 올해 개정상이 있었죠. 네. 올해부터는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취득세율이 기본적인 1.1에서 3.3%가 아닌 네. 4.4%의 세율을 그렇죠. 적용받게끔 돼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4주택 되면은 거의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내니까. 네. 그것도 피하려고 법인을 많이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예, 예. 개인으로 취득을 않고 네. 법인으로 취득을 하는 그렇죠. 거를 많이 예, 하시죠. 예, 예. 그러면 네.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죠? 이제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려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증여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개인이 법인의 네, 부동산 증여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은 이제 일반적인 양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네, 있겠죠. 법인의 양도. 예, 개인이 법인의 양도하는 방법이 네. 있겠고. 세 번째로는 진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현물 출자를 통해서 법인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업 양수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제 법인에 그대로 넘기는 사업 양수도 방법, 이렇게 총 4가지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네. 하나하나 특장점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럴까요? 네. 먼저 이 증여의 방법인데, 증여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이제 증여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증여라 하면 네. 자산을 네. 무상으로 이전을 할 때 그렇지. 증여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으로 무상으로 이전을 네. 하면서 발생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네. 법인이 예.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네. 법인세법상 네. 자산 수준 이익이라는 걸로 그렇죠.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증여세가 아니고 법인세.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법인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또 그렇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이 개인에게 이제 증여를 하면 그 받는 개인은 증여세인데, 네. 법인이 받기 때문에 네. 법인세. 그렇죠. 법인은 증여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세가 네. 과세가 예.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두 번째, 네. 양도라는 게 있는데, 증여하고 양도의 차이점은, 네. 증여는 대가 관계가 없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면 증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대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 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양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제 법인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실제로 돈을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판 개인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제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시가라는 게 중요한데, 네.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하고 네. 법인, 대표이사나 그렇죠. 주주는 동일인일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특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네.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시에는 네, 네.
적정한 가격, 세법에서 그렇죠. 정하는 예. 시가에서 거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다거나 예.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을 네.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고가 양도, 네. 법인 입장에서는 고가의 매입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러한 경우에 예. 개인과 법인의 어떤 세법상 문제가 발생을 하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입장에서는 원래 받을 시가보다 더 받은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가 될 텐데 뭐 상여 처분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배당으로 이제 처분이 되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또 법인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취득해야 될 시가보다 더 많이 주고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어서 시가만큼은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시가 초과 부분은 인정이 안 된다. 네. 네네.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인데 네. 11억에 그렇지. 취득을 했다고 그러면 네. 원래는 11억이 취득가액이 돼야 네, 되는 네. 게 맞지만 네. 우리 세법에서는 예. 11억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10억으로만 그렇죠. 인정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네. 저가 양도, 법인 예. 입장에서는 저가 매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는 또 어떤 예.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개인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받아야 될 금액보다 적게 판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해서 이 양도가액 자체를 시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팔았지만 인정이 안 되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이제 매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보다 양도 차익이 더 많은 걸로 계산이 그렇죠. 돼서 예.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고 법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가로 양수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부동산을 팔 때 시세 차익이 당연히 크게 이제 나타나게 될 거기 때문에 뭐 세법상 별도의 제재는 없죠. 나중에 추후에 어차피, 법인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과세가 되니까. 지금 당장은 뭐 제재가 없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 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잖아요. 네.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업 양수도 방식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네. 먼저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 발행이 돼서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네. 그 부동산의 네.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를 해서 네. 법인을 설립을 하고 네. 개인한테 법인이 사오는 거죠. 네, 부동산을 사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사업 양수도 방식이죠.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 법인 내에 돈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방법으로 네.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이라는 그렇죠. 방법이 있잖아요. 뭐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방법이죠. 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던 사업 양수도 방법 같은 경우는 네. 법인이 네. 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이는 건데 그렇죠. 부동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가치만큼 순자산에 돈이 있어야지. 돈이 그러니까 네.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그렇죠. 가능한 방법인데 네, 네. 이 현물 출자는 네. 법인의 돈이 없더라도 네. 바로 그 부동산을 자본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 그 부동산이 자본금이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내가 법인에 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네.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네. 대신에 상법상 네. 자본 충실화 원칙 때문에 네.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네.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네. 있는 방법이죠. 또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 부동산 뭐 사실은 뭐 몇십억 몇백억이 될 텐데 네. 현금이 뭐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임대업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인 대안이 이제 현물출자 법인 전환 방식이고 방금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좀 요건이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챙기지 않으시면 법인 전환이 잘 안 되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추후에 또 세법상 또 세금이 추징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좀그 현물출자 방식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보시고 꼭 진행을 하셔야지만 뒤탈이 없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간략하게 이제 네 가지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증여하고 양도 그리고 사업 양수도 이제 현물출자 방식이 있었는데 증여는 조금 논외로 하고요. 네. 양도하고 사업 양수도 그다음에 현물출자 법인 전환이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큰 맥락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각각 차이가 있는데 뭐 간략하게 좀 비교를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양도하고 사업 포괄 양수도는 네.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넘기고 대가로 현금을 받는 그렇죠. 거죠. 네. 법인에 현금을 주고 사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현물 출자 같은 경우는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받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한 큰 차이점이 있고 네, 네. 양도하고 네. 현물 출자 법인 전환, 네. 사업 포괄 양수도 네, 네. 근데 차이점이 또 있어요. 예, 예. 양도 같은 경우는 양도할 때 개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네.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예. 그 나머지 두 가지 네. 사업 포괄 양수도 현물 출자 법인 전환 예, 같은 예, 경우는 예. 결국에는 실질은 바뀐 게 없는데 네. 바뀐 게 없잖아요. 바뀐 게 없죠. 네. 형태만 바뀐 그렇죠. 거죠. 형태만 바뀐 예. 거라서 법에서도 그걸 알아요. 네. 그래서 법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이어서 이 혜택 자체가 이제 세제 혜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는 뭐 양도세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 포괄 양수도 그리고 현물 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이제 2월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양도세 2월 시켜줘서 뭐 개인 단계에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이제 법인 단계에서 그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양도할 때 이제 양도세를 이제 납부하게 되면 되시고 취득세도 원래보다 이제 75%를 감면시켜주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혜택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고민을 뭐 하시고 실제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양도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맞아요. 네, 사업 포괄 양수도나 현물출자 근데 또 그 중에서도 현물출자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거의 8할 이상은 이제 현물 출자를 통해서 법인 전환을 하시죠. 사실. 네. 예. 세무사님 그러면 네, 네. 이러한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세제 혜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의무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혜택만 주고 뭐 의무사항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를 사후관리라고 네. 하는데 사후관리 요건이 네. 있고 네.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뭐 법인 전환이라든지 뭐 사업 포괄 양수도 당연히 사후관리 요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승계받은 사업 자체를 5년이내 이제 폐업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뭐 법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받으니까 받은 주식이 이제 50% 이상은 이제 처분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바로. 그렇죠. 뭐 취득세 감면받은 네, 취득세도 네. 납부를 해야 네,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후관리 요건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개인 부동산의 네. 법인 전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죠. 좀 뭐 디테일한 법인 전환 뭐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이제 영상을 따로 제작할 예정이 있고요. 네, 오늘 그리고 좀, 네.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한 게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하시기 전에 네.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들한테 네. 꼭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텀을 많이 길게 두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상담을 이제 좀 깊게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지만 뭐 이제 세금 감면 받다가 다시 추징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